아프간 철수가 완료된 뒤에도 각 나라마다 자국민과 조력자들을 얼마만큼 구출했는지 평가가 엄중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12만여 명을 구출하고 아프간 거주 미국인 중 90%를 탈출시킨 이번 대피작전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평했습니다. 미국은 헬기와 특수부대, 민간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면서 아프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대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피시킬 때 미군이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벌여 탈레반이 대피를 도와주었다는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프간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카불공항 인근에 미리 정해진 집결 장소에 모이면 탈레반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항 밖은 탈레반이 장악했지만 공항 안은 미군이 통제했기 때문에 탈레반이 게이트까지 안내한 것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 미국 특수작전부대가 카불 공항에 비밀 게이트를 설치했고 대피 과정을 안내하는 콜센터까지도 설치했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탈레반이 이곳까지 피난민들을 호위해 주었다며 이런 피난민 주요 집결지 가운데 하나가 공항 출입문 밖에 가까운 내무부 건물이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탈출한 숫자는 미국인 1000명 이상, 아프간인 2000명 이상이라고 케네스 맥켄지 중부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보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안전하게 탈출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서 탈레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였기 때문에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혼잡해지자 미군이 자국민 탈출을 위해서 비밀 협상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은 이 작전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경우 ISK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급비로 진행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굳이 철수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고 미국은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 부딪힐 필요가 없었는데 ISK의 등장이 새로운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프간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내키지는 않지만 미국과 손을 다시 잡을 것인지 총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1일 분석 기사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서로를 완전히 용인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관계를 이어갈 거라면서 협력과 갈등, 타협과 경쟁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프간은 국제적 테러리스트의 은신처가 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탈레반 통치 후 아프간 경제가 만약 붕괴된다면 그 여파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출을 원하지만 아직 탈출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백악관의 구조를 요청하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님, 나를 잊지 마세요. 저와 가족을 구해주세요.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사람은 13년 전 바이든 대통령을 구출한 아프간 통역사 모하메드였습니다. 모하메드도 탈출을 시도했으나 가족들 때문에 탈출에 실패했다고 구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구조 요청을 한 통역사 모하메드는 미군이 철수를 완료한 8월 30일 편지에서 자신과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가 현재 탈레반을 피해 아프간에 은신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13년 전 2008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때 존 케리, 차 페이글 당시 상원의원과 함께 헬기에 타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을 시찰하다 기상악화로 불시착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미군과 대규모 교전이 벌어져 탈레반 24명이 죽은 위험한 전쟁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미 82공 수사단 신속대응팀과 미국 사설용병 블랙워터가 급파대 수색에 나섰는데 당시 36세이던 모하메드가 미 육군 통역사로 복무했으며 이때 베테랑 통역사 모하메드도 구조팀에 합류해 전술 차량 험비에 올라타서 눈보라를 뚫고 조난자들을 찾는 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헬기는 당장 작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는 82공 수사단과 함께 험준한 계곡 등에서 100여 번의 총격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모하메드는 아프간 군인들과 함께 헬리콥터 인근에서 경비를 섰다며 그와 함께 일했던 용병은 모하메드가 영하의 기온에서 30시간 가까이 상원의원들을 보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3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했던 통역사가 대통령님, 나를 잊지 마세요. 저와 제 가족을 구해주세요. 라고 미국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10여 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대통령의 생사와 특별히 관련 있었던 이 사람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모하메드를 응원한 누리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 수송작전에서 총 15명을 구출했고 500여 명의 탈출 예정자들을 아프간에 남긴 실정입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이 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남겨둔 채 자위대를 철수시켜야 하게 된 사태는 매우 유감이고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파견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은 아닌가. 공항 이동을 지원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는가.
일련의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탈리반을 설득하는 등 남겨진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희망자가 출국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이 따가운 눈총을 일본은 부끄럽게도 마냥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라클 작전의 완전한 성공으로 390명, 100%를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아프간 현지에서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까지 수송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지만 확진자들을 치료해주며 음식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할랄 식품을 제공받는 등 특별기여자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분들께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에게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한 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 공로를 근거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인들이 한국을 선택했느냐, 미국을 선택했느냐, 일본을 선택했느냐,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구출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어느 나라에 구출되었느냐에 따라 구출되는 과정도 달랐고 신문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새삼 선택의 중요성과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반응이었습니다.